자 봐요.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 네. 안 찍어서 새끼야. 자 봐요. 자 정규 분포는요. 확률 밀도 함수가 가우스 함수로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우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로 줍니다. 쌤, 이거를 외우나요? 예. 아, 씨발, 이걸 외우나요? 쌤 2인데 2. 표준발자 제곱. 이거야? 네. 나도 못 외우죠? 됐네요. 나도 안 외웁니다. 저 외웠으면 서울대 자, 봐봐요. 북한 이거 여기서 나와 아, 씨발. 니네들은 꼭 외워라. 알겠지? 서울대 가게. 자, 됩니까? 잘 들어봐요. 좋아한다. 진짜 이대 꾀바닥끼리 둘이나 좋아하고 있다. 봐요. 저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가우스가 뒤지기 전에 저거 하나 만들어 놓고 갔어요. 정말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고 갔습니다. 그죠? 잘 들어봐요. 정규 분포 곡선을 즉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저렇게 줍니다. 근데 연속 그래프죠. 제일 중요한 건 잘 봐요. M을 기점으로 M을 대칭으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 값이 어때요? 똑같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써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X는 M에 대한 대칭을 말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주는 건 M에 대한 대칭이다. 정규 분포의 특징은 X는 M에 대한 대칭 이것만 알고요. 끝내면 돼. 우와 씨바 존나 어렵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정규 분포라고 아예 줍니다. 또는 저렇게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 fx를 저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저것만 알면 돼요.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는데 보통 연속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에 대해서 말을 주니까 굳이 확률 밀도 함수를 알 필요가 없겠죠. 정규 분포의 특징은요. 뭐를 기준으로 대칭된다고 했어요? m을 기준으로 대칭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곡선이 나와요. 예쁘게 요렇게. 이게 끝이 있는 게 아니고 끝없이 계속 다가가긴 다가가요. 근데 뭐 저렇다라고 쓰겠다는데 뭐 그쵸? 됐습니까?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은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넓이가 1인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 넓이 전체가 얼마다? 1이다. 이 좌측 얼마요? 이것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기며 저것만 알면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정규 분포는 저것만 알면 돼요. 저게 정규 분포 곡선이고 x는 m에 대한 대칭이고 알겠습니까? 저거 외에 더 이상 중요한 건 없다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쌤이 니네들한테 설명해줘야 돼. 몇 개의 내용이 있기는 하지요. 어떤 건지 보시죠. 잘 보세요. 우리가 쌤이 대표값이 뭐뭐뭐가 있다고 했죠? 평균 중앙값 최니까 너가 공부했나봐. 거기를 시발이라 여기 하고 있는데 그쵸? 자 대표값으로 부족한 부분이 어디죠? 그러니까 대표값으로 평균이 부족한 부분이 뭐죠? 평균이 같으면 두 집단의 성질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이면 당연히 평균이 같은 부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부족해. 뭐가 부족해? 퍼져 있는 정도가 부족해. 삼포도를 배우죠. 삼포도엔 뭐하고 뭐가 있죠? 분산과 표준편차가 있어요. 삼포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했죠. 분산이 크면 떨어진 정도도 커요. 분산이 작으면 떨어진 정도가 작습니다. 쌤이 마음대로 얘를 표준편차 1, 분산 1이랑 똑같죠? 그쵸? 표준편차 제곱하면 분산인 거 이해하시죠? 잘 봐요. 그러면 표준편차 3짜리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퍼져 있는 정도가 얘하고 어때요? 더 크죠? 네. 그러면 얘는 퍼져 있는 정도가 작은 파트죠. 어디를 기점으로? 평균을 기점으로. 퍼져 있는 정도가 작다죠. 표준편차 3 정도 되면 퍼져 있는 정도가 평균을 퍼져 있는 정도가 크죠. 하지만 넓이가 얼마인 걸 유지해야 해요? 1인 걸 유지해야 되니까 이 새끼가 체크 내려갑니다. 이렇게. 어우 씨발. 대칭이 아닌데. 야 씨발 니네 존나 엄격하구나. 자 이거죠. 됐어요? 평균을 기점으로 퍼져 있는 정도가 크다는 건 저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해요? 뭐 말인지 알아요? 저기 끝에 넓이가 1임을 유지해야 되니까 씨발 새끼야 당연히 커야죠. 무상식입니까? 자 보죠.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와 대박. 이걸 꼭 기억합시다.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니까 평균 주변의 확률값들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예. 뭔 말인지 알아요? 야 이 말만 기억하면 정규 부분 끝이에요. 더 이상 외울 거 표준화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산포도가 작다는 건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있다는 뜻이잖아요. 평균 주변의 확률이 커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주변의 확률값들이 높죠. 뭔 말인지 이해해요? 표준편차가 크다는 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니까 평균 주변의 확률값이 작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 평균이 같을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프상, 즉 정규분포 곡선을 통해서 뭐를 확인할 수 있다? 산포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해하셔요? 네. 당연히 평균 주변에 많으면 그 평균 주변 값들이 선택되는 확률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값이 커지죠. 맞아? 여기서 확률값을 뜻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면적이죠. 확률 밀도함수에서 확률선 하나가 확률을 뜻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꼭 뭘 뜻해요? 확률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넓이가 크려면 동일한 구간에서의 넓이가 크려면 당연히 검은색 그래프가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있다. 산포도가 작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해요? 와 씨발 이거 말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개쉽다. 됐니? 알아들어요? 네. 내가 말했죠. 쌤 여기 정규분포 설교명이 존내 많은데요. 됐어. 필요한 것만 들어가요. 자, 289쪽이요. 뭐가 그게 아니야. 도영이 왜 저러냐? 접신하고 있다고? 아나 씨발 무서워 죽겠네. 덥다고? 자, 봐봐. 그만. 자, 저 A라는 집단의 정규분포 곡선 보세요. 이게 A예요. 검은색이 B가 뭐야? B라는 집단의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C는요? 여기 있어요. 알겠어요? 네. 자, 평균은 누가 더 커요? A가 커요? B가 커요? C가 커요? C. C가 크죠? A랑 B는 어때요? 똑같아요. 네. 자, 분산은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커요. 왜?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가 크다. 많이 퍼져 있다. 널찍널찍 퍼져 있다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오케이. 자 보죠. 기억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MA와 쌤 A랑 B랑 있어요. 것 같은데. A랑 B. 이제 교과서. 좋댔어요. 바꿔요. 자, 예. 존내 중요한 것들 발견했네 아주. 자 봐요. 야, 봅시다. 기억 보죠. MA, MC 누가 더 커요? MC가 더 크죠. 네. 다음. 이게 지금 사실 표준편차라고 읽어요. 시그마를 쌤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가 매번 힘드니까 아까 전에 저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말했죠? 네. 원래 이렇게 써야 되죠. 하지만 쌤은 이렇게 쓸 능력이 없어요. 저렇게 씁니다. 됐나요? 네.
자, 표준 편차 A와 표준 편차 C가 있죠. 돼요? 네. 누가 표준 편차가 더 커요? A가 A가 더 크죠. 예. 왜? 퍼져 있는 경우가 더 크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예. 디귿은요? 같죠? 이 두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합니까? 네. 오케이. 자, 정규 분포의 기본기 뭐예요? 평균을 기점으로 대칭된다. 0.5, 0.5 확률을 나눠봤죠. 그리고 분포, 산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산포도는 클수록 퍼진다. 작을수록 모인다. 산포도 뜻이 높기 때문이에요. 평균은 떨어진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셔요? 오호. 하나 했죠. 됐습니까? 네. 다 돼갑니다. 지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를 할 거냐면, 잘 봐요. 대한민국에서 연봉이 어떻습니까? 오, 좀 전에. 그죠? 뭔 말인지 이해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미국에서 연봉 10만 달러. 미국에서 1억이죠. 환율 1,000원으로 치면. 야, 미국에서 연봉 10만 달러. 잘 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면 상류층. 미국에서 치면 소소. 그죠? 걔네는 물가가. 야, 스위스는 콜라 한 잔에, 콜라 한 캔에 2,700원이죠.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도 비싸잖아. 뭐라고? 1,400원. 캔, 씨발년아, 캔. 그러니까 대한민국 1,400원, 스위스는 2,700원. 야, 생각해봐. 저기요, 미안해요. 제가 미안합니다. 미안하네요. 빅맥 지수 뭔지 알아요? 나라 수준에 맞게끔 빅맥 가격을 정하는 거죠. 최저 시급보다 조금 싸게 하는 거 알아요? 씨발년들. 알고 있었어요? 빅맥 지수는 그 나라 최저 시급, 법정 최저 시급보다 조금 적어요. 왜 이렇게 족같이 하냐면 1시간 일해서 버거 한 개는 먹어야겠다라는 뜻으로 존나 이렇게 일부 잡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죠? 빅맥 세트요? 5,900원이죠. 그쵸? 지금 7,500원. 아직 못 올려서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눈치 보는 중이에요. 정권 바뀌잖아요? 그럼 7,300원 됩니다. 진짜로. 그럼 지금 가격도 오래됐다. 지금 얼마예요? 지금 5,900원. 시세가 얼마인데? 7,310원이요. 야, 들어봐요. 야, 들어봐. 대한민국의 빅맥 지수, 빅맥 세트 가격 5,900원이죠. 일본은요? 1,000엔이죠. 걔는 10,000원이에요. 아닌데? 거의 10,000원이죠. 가만 8,000원, 7,000원인데. 이 씨발년아, 언제 갔어요? 언제 갔냐고. 갔다 왔어요. 야, 너도 혹시 일본에서 회 먹고 왔니? 봐요. 그쵸? 나라에 맞게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망했어요 이제. 한국이죠. 그냥 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은 빼죠. 자, 그리고 스위스. 그러면 우리 한국 삼성 초봉 330만 원. 오케이? 여기서 스위스 450만 원. 됐어요? 자, 봅시다. 450이에요? 뭐가? 450. 근데 잘 봐. 대한민국 임금이 평균이 알아요? 한 250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것도 대기업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떨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80이냐? 그럼 20만 원으로 바꿉시다. 됐습니까? 떨어진 정도가 20만 원씩이라고 치죠. 자, 스위스 보죠. 평균이 350. 400만 원이라고 하죠. 잠깐만, 4번이죠. 얘는 4번이냐? 4표준 편차만큼 가는 거고 얘는
430이라고 하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잘 보세요. 아 이거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다. 이거 뭘로 하죠? 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적자가 적게끔. 잠깐만 4번. 4번이면 안 되는데. 20이면 2만 원이라고 하죠. 이 시간 열악한 나라. 자 보죠. 봐요. 뭘 설명해 줄지 들어보세요. 야 지금 딱 봐도 스위스 450만 원이 더 땡기냐? 그 나라에서 살려면 과연 쟤네는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할까? 450만 원이면 저 돈이 임금 평균이 430인데 근데 스웨덴 복지국가는 실업수당 300 나오는 거 알아요? 안 중요해요. 자 그냥 중동 걔 누구야? 두바이 있는데 거기 거지가 씨바 3천만 원. 연봉이 8천 얼마던데? 누가 그 아니다 연봉 8억 9천 얼마구나. 행사 있을 때마다 구걸하는 사람들 돈 주는데 걔네 그 아니 그게 걔네들 그 뭐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데 그 뭐라고 하죠? 그 돈 많은 사람이 돈 좋아서 돈 많은 사람의 의무라고 해서 그거 꼭 준대. 그거 안 주면 욕 먹는데. 그래서 주는 돈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10,000원, 5,000원 이런 게 아니고 30만 원. 한 사람이 내는 돈이지. 그래서 거기 목도 있대요. 목이 존나 중요하대. 얘 너 가면 걔들한테 두드러맞아. 흑형들한테. 두바이도 흑인이지 않나? 미성년이래요. 어? 미성년이잖아. 아 맞네. 야 민우야 천직이다 가잖아. 괜찮네요? 야 씨발 저 새끼 연봉 8억 9천이야. 개쎄네. 우리가. 야 근데 진짜 그런 다음에 거기 두바이 거지들은 거기다 판 별려놓고 구걸하다가 판 끝나면 접고 스포츠카 타고 떠난다고. 아 근데 걔네는 기름값이 존나 싸잖아. 걔네는 가다가 땅 파면 기름 나오니까. 그러면 땅 하나 산 다음에 전세야 되지 않나? 아, 걔네는 물값보다 휘발유가 더 싸다고 해갖고 걔네는 연비 신경 안 쓰고 차가 무조건 잘 나가는 상태이고 뭐 가격을 보니까 1갤런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1갤런이면 얼마냐? 몇 리터냐? 1갤런이 뭐 대략 몇 리터지? 1점 몇 리터지? 1.25. 아니 10점 몇 리터다 1갤런에 10.5. 아 몰라 근데 그게 2,000원이래. 똑똑해 보이죠? 우리나라 2,000원. 우리나라는 1리터가 1,500원인데 걔네는 10리터에 2,000원이래. 200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여튼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봐봐요. 여기 보죠. 대한민국 330만 원에 저게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편일까? 아니면 스위스 450만 원에 저게 저 나라에서 상위권일까?를 서로 비교를 해줘야 돼. 그럼 잘 보세요. 얘는요. 평균이 250에 표준 편차가 몇이에요? 20만 원이고 얘는요. 평균이 430에 표준 편차가 2만 원이에요.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집단이든 인원 수가 많으면요. 심지어 니네 수학 점수들 있죠. 반드시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갑니다. 되게 독특한 게요. 되게 독특한 게 독립 시행이죠. 니네 각각의 성적은 다 독립이죠. 근데 그 독립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쭉 모으면 반드시 그 모양새가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까지가 다음 시간 내용이에요. 그거는 나는 오늘 정규분포가 뭔지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푸는 방법만 설명할 거고요. 아 이렇게 된대요. 아니 쌤 이게 왜죠? 됐어요. 그 몰라도 돼요. 애들 통장짜리 다 증명해놨는데 니네가 왜 손댑니까? 갖다 쓸 줄만 알면 되죠. 오케이? 보세요. 통계는 암기가 목입니다. 이거네 쓸 줄만 알면 돼요. 보세요. 대한민국에 존나 많은 존나 많은 사람들의 월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찾은 거죠. 그러면 그 나름대로 뭘 반드시 따라간다고요? 정규분포 곡선을 반드시 따라간다고요. 얼마요? 250만 원이라고. 퍼져 있는 정도도 반드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퍼져 있는 정도를 뭘로 표시하냐면 존나 큰 분산값보다
와닿는 몸값으로요? 표준 편차 값으로요? 사실 분사는 편차의 제곱을 통해서 값을 더 키운 거라 당연히 루트를 씌우는 표준 편차가 더 3포도에 가깝겠죠. 나중에 대학가면 배울 겁니다. 왜 3포도가 메인이 표준 편차인지를 분산이 아니고. 오케이? 여튼요. 이거 이해했죠? 이쪽 봅시다. 이쪽도 나름 뭘 가져요? 이쪽도 나름 정규 분포를 따라가겠죠. 뭐 스위스는 뭐 50명 사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평균이 얼마요? 430이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몇이요? 2만원. 존나 좁죠 얘보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높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250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버는 돈이 330만 원이면 대략 퍼져 있는 정도에 따르면 표준 편차 몇 번을 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진 정도 표준 편차에 4번을 가게 되는 거죠. 예. 대략 이쯤에 있다고 치죠. 여기가 상위 몇 프로가 되는지를 찾아주는 방법은요. 이 확률이 얼마예요? 0.5죠. 0.5. 거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주면 그 나와요. 상위 몇 프로가 나오죠. 예. 얘는 잘 봐요. 450이죠. 맞아? 네. 근데 표준 편차가 몇 표준 편차예요? 2죠. 존나 자잘하게 잘려서 450만 원은 대략 여기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상위 몇 프로인지를 비교를 해줘야 정확하게 그 나라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저거겠죠. 근데 잘 봐요. 아까 내가 말해줬죠. 가우스 곡선. 기억해요? 내가 서울대 못 간 이유요. 오케이? 오케이? 씨발려라 나한테 하인 맺혀. 자, 됐죠? 그러면 그 곡선을 내가 방금 지난번에 아까 전에 처음 할 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해요? 실제로 그 함수식을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왜 직선으로만 나타날까요? 삼각형. 우리는 볼록 N각형에서만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곡선에 대한 넓이는 적분을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 함수식은 아까 전에 써 있었죠. 그걸 적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 존나 복잡한 함수식을 적분한다고? 그거는 고3이 돼도 못해요. 오케이? 네. 그걸 적분하는 새끼는 도라이. 오케이? 절대 적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틀려? 이거 틀려? 족같죠? 이거 존나 어렵잖아요. 그럼 얘를 봅시다. 이렇게 뭐하고 뭐가 다른 상황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상황에서 얘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야 해요. 그쵸? 얼마만큼 상위 몇 프로가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싶죠. 근데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면 적분하기가 존나 애매해서 못 푼다고요. 그런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규 분포를 딱 객관화된 자료로 만들려고 해요. 그 방법은 표준화라고 합니다. 뭐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키면 정규 분포일 때 확률 변수 x가 뭘로 넘어가냐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z로 바뀝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뭐를 위해서 표준화를 배우는 거예요? 저 서로 다른 평균과 서로 다른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는 값에서, 그쵸?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적분을 할 수 없으니 뭐 할 수밖에 없다? 표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책 맨 뒤를 펼쳐보세요. 해설지 말고요. 파란색 보이시죠? 그 바로 앞 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주어져 있죠. 네. 이미 객관적으로 계산된 값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하죠? 됐나요? 그럼 자 봐요. 왜 표준화 시키는지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오케이? 뭘로 기억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의 임금 격차와 스위스에서의 임금 격차가 객관적인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정확한 비교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다? 표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겠어요? 네. 왜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하세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정규 분포의 계산하는 방법과 표준 정규 분포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알아들었죠? 네. 자, 봅시다. 이거 좀 이따가 알려줄게요. 왜 하는지를 먼저 보여준 겁니다. 두 관씩. 보죠? 이항 분포는, 즉 이상 확률 분포 중 이항 분포는 B하고 N하고 P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죠. 그러면 정규 분포는 뭐하고 뭐로 표시를 하냐면 정규 분포 N이라고 쓰고요. 평균 컴마 분산, 즉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네. 자, 이 정규 분포 곡선은요, 가우스 함수를 따라요. 무조건 가로축을 확률 변수축 x라고 잡았으면 평균 뭐를 기준으로? m을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저런 식의 모양이 생길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넓이의 합은 1, 0.5, 0.5로요. 됐어요? 그런데 쌤이 뭐라고 했죠? 객관적인 비교, 즉 매번 적분을 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없으니 뒤에 있는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를 객관적인 값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표준화라는 걸 합니다. 표준화라는 걸 하기 위한 공식은요, 확률 변수 x를 뭘로 빼요? 평균으로 쳐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잘 봐요. 정규 분포 n이, 즉 확률 변수 x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지만 대학교 가면 다 이렇게 쓰니까 미리 기억을 해주시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뭐요? 정규 분포 저렇게 표현된다. 얘를 뭐 한다고요? 얘 뭐 한다고 했어요? 표준화라는 걸 한다고 했죠. 왜요? 객관적 지표를 얻기 위한 거죠. 표준화를 하죠. 그럼 뭐가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가 돼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죠? 확률 변수가 뭘로 바뀌어요? x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뭐가 아니에요? x가 아니고 z입니다. z는 이렇게 바뀌어요. 평균이 뭘로 바뀝니까? 0. 표준 편차가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이해해요? 저 표준화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쌤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변수를 평균으로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배워봅시다. 변수 변환 기억하십니까? 변수 변환 기억하세요? 어떤 말인지 기억해 보시죠. 이거 구할 거예요. 이 z라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z가 누구라고요? 표준 편차에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거 잘 봐요. 변수는 누구만 변수예요, 현재? x만 변수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돼요? 나머지 전부 다 뭐 돼요? 산수 취급당합니다. 이거 다시 쓰면, 변수 변환에 의해서 다시 쓰면 일단 이렇게 표시되죠. 네. 맞습니까? 네. 이거 이렇게 씨발 맞나요? 이거 뭐죠?
뭐요? M. 빼면요? 0. 끝났죠. 표준화 Z는 평균이 얼마가 된다고요? 0이요. 아, 변수 변환으로 증명 가능하죠? 네. 이해해요? 네. 알았습니까? 다음요. 지워되죠? 지금 표준 편차 Z를 구할게요. 보세요. 표준 편차 Z는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또 쓰죠? 예. 표준 편차 1에 X 빼기. 표준 편차분의 뭐예요? 평균이죠? 자, 퍼져 있는 정도는 이 뒤에 있는 덧셈 뺄셈이 영향 안 미친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요, 절대값 씌우기로 했고요. 표준 편차 X죠? 표준 편차 X 뭐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 그냥 이거 시그마죠? 약분 되죠? 네. 얼마로 바뀌어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로 바뀐다고요? 표준화하면 평균이 뭐로 바뀌어요? 0. 표준 편차가 몇으로 바뀌어요? 1로 바뀌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나타나요. 표준화 시키면요,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어떻게 되냐면 확률변수 Z로 바뀌었죠. 평균 뭘로 바뀐다고요? 0. 표준 편차가 얼마나 돼버려요? 싹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뭘 통해서? 변수 변환을 통해서. 이러면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저게 표준화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렇게 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평균으로 뺀 다음에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표준화하는 방법, 이거 외워야 해요. 됐어요? 못 알아듣는 거 없죠? 알았었나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를 설명해 가보죠. 잠깐 브레이크 타임.